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례장입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새벽 6시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1교시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루 동안 잘 푹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푹 주무시고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잘 하시겠죠, 여러분들? 이 잠자는 것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숙면을 잘 취해야지 피로도 풀리고 하루가 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컨디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하니까 하루 또 스케줄 잘 짜가지고 또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그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여러분 7가지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7가지 태도, 어떤 태도가 있을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해가지고 불안해하지 말자.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영원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영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많은 걸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이렇게 겪어봐요. 오랫동안 겪어보는데 다 내만 같지가 않아. 내만 같지가 않아. 나는 이렇게 해서 바라는데 그 사람은 또 반대로 하고, 또 약속을 지키면은 저는 약속을 어떻게든지 끝까지 지키는데 또 다른 사람은 또 약속을 또 안 지키더라고. 응? 자기 편하다는 생각 이유로 여러 가지 뭐 변명도 되고 하는 사람도 꽤 있다 하던데, 그렇다 해서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뭐 그 사람 다 수준, 능력이 그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뭐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야겠죠. 하여튼 인간관계는 영원하진 않더라.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타인과 비교를 하면서 초라하게 보는 겁니다. 절대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바라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변명하는 겁니다. 변명할 필요 없어요. 왜 변명을 합니까?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변명하지 말자. 다섯 번째는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매달리는 거. 자신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매달린다. 이거 참 묘한 문장이네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매달리세요. 여섯 번째는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믿는 겁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거 참 애매한데,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운명은 만들어가는 건가? 하여튼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해져 있다고 너무 믿지는 마세요.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집착하는 것. 이것 또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정과 평가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라.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좋아질 일만 남았을 겁니다, 여러분. 좋아질 일만 남았어요.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고생 많이 했잖아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요즘 보니까 갤럭시 제품이 연령대별로 선호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올해 7월에 열린 국내 기자 간담회에서 노태문 그 사장이 꺼낸 이야기라고 하네요. 그는 그 1020 세대의 그 아이폰 선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와 같이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젊은 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 그렇게 덧붙였고, 당시 시장은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1020 세대의 갤럭시 외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는 신호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업계관계자 사이에서는 그 임원진이 위기감을 느낀 만큼 곧 개선책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기대감을 비치기도 했어요. 기대와 달리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MZ세대를 겨냥해서 명품 브랜드 협업과 강남 체험형 매장 등 각종 정책을 내놨는데 젊은 세대의 갤럭시 외면 현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젊은 세대의 갤럭시 외면 현상은 실제로 나타나는데 한국갤럽의 23년 스마트폰 사용률 브랜드 조사를 보니까 18에서 29살 사이에 그 아이폰 사용률이 65%예요.
32%를 기록한 갤럭시의 2배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아이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18에서 29살 그 사이의 여성 아이폰 사용률이 71%에 달하더라 그런 겁니다. 한국갤럽이 21년과 22년 똑같은 주제로 그 조사한 그 설문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젊은 세대의 그 아이폰 선호와 그 갤럭시 외면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어요. 해가 지날수록 1020 세대의 아이폰 선택 비율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21년에 18에서 29살 남성 아이폰 사용률이 42%에 불과했는데 이때만 해도 젊은 남성 사이에서는 갤럭시의 인기가 더 높았습니다. 갤럭시 사용률이 이제 46%였어요. 근데 22년에 아이폰 사용률이 43%에 그쳤고, 그런데 23년 들어서 아이폰 사용률이 60% 치솟으면서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야. 갤럭시 S22 시리즈가 휴대폰 성능 제한 논란으로 휘청거렸고요. 이 동시에 아이폰 14가 역대급이다 그런 평가를 받다 보니까 흥행에 성공한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기술에 민감한 젊은 남성들이 갤럭시에서 대거 아이폰으로 갈아탔고 젊은 여성은 과거부터 아이폰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보냈고 21년부터 18에서 29살 그 여성의 아이폰 사용률은 60%를 웃돌았죠. 23년에는 처음으로 이제 70%를 돌파를 하는 거죠. 이렇게 10대와 20대의 갤럭시 외면은 한국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고 갤럭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하고 인지도가 떨어지는 외국은 갤럭시 사용률이 더 낮아요. 미국의 투자은행이죠. 파이퍼 샌들러가 10월 공개한 연례 반기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 10대 중에 87%가 아이폰을 이용하고 있네요. 갤럭시를 비롯해서 안드로이드 폰, 그 휴대폰 사용자가 13%에 그쳤고, 다음 스마트폰으로 아이폰을 이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10대도 한 88%였어요. 중국은 자국 그 공무원한테 아이폰 금지를 내리는 등 정부가 직접 나선 끝에야 아이폰 판매량을 소폭 감소시켰습니다. 다만 30대 이상 소비자가 줄어든 것일 뿐, 중국의 젊은 세대는 정부의 아이폰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네요. 아이폰 15가 중국 시장에 풀린 첫날 1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과거 그 한알령이 퍼졌을 때 갤럭시 브랜드가 중국에서 아예 자취를 감춘 것과는 상반되는 또 흐름이라고 하네요. 유독 갤럭시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힘을 못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봤더니 업계 관계자들이 꼽는 답은 하나, 충성도다. 충성도 차이다. 아이폰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갤럭시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하죠. 스마트폰 PC 시장 분석 업체가 올해 8월 국내 30대 이하의 그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 첫 스마트폰을 갤럭시나 LG 등 안드로이드 폰으로 선택한 소비자의 53%가 아이폰으로 기종을 바꿨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 첫 스마트폰을 아이폰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충성도가 높은 편이고 92%가 여전히 아이폰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76%는 앞으로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쓸 의사가 없다고 하죠. 마케팅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의 충성도를 결정짓는 디자인과 성능, 브랜드, 이미지에서 갤럭시가 아이폰에 밀린 영향이 크다고 진단을 하는 것 같아요. 애플은 2007년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현재의 스마트폰 형태를 최초로 제시를 했는데 길쭉한 막대기, 이른바 바형의 그 스마트폰 디자인은 애플이 정립을 했고, 그죠? 정립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창업주 스티븐 잡스가 직접 챙길 정도로 애플은 아이폰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여요. 현재 스마트폰 디자인은 사실상 아이폰의 변형이 가깝고요. 갤럭시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바형 스마트폰을 빠르게 내놔가지고 시장에 안착을 했는데 디자인 트렌드를 이끄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는 갖지 못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삼성은 2019년에야 폴드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디자인 유행을 선도할 만한 제품을 내놓은 겁니다. 20대 남성 소비자가 이제 민감해하는 성능 부분에서도 아이폰에 밀린다고 하는데 이 순수 하드웨어 성능만 보니까 갤럭시는 아이폰에 밀리진 않고 문제는 소프트웨어 최적화야. 소프트웨어 최적화. 이 최적화는 하드웨어 기기가 얼마나 소프트웨어를 잘 가동하는지 측정하는 지표라고 하죠. 애플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기기를 모두 함께 만드는데 iOS에 맞는 최적의 기기를 제조하죠. 반면에 갤럭시는 소프트웨어를 구글에 의존합니다. 아무리 구글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도 이 소프트웨어 제작까지 그 내재화된 애플을 따라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여전히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이 부품 성능 대비 기기 성능에서 갤럭시가 아이폰에 밀린다는 인식이 아주 견고하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기존 세대는 그 기업 브랜드를 평가할 때 얼마나 좋은 제품을 만드는가를 중점으로 평가를 해요. 젊은 세대는 다른데 기업이 얼마나 사회에 공헌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따집니다. 즉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브랜드를 가장 선호해요. 이 분야에서 애플은 삼성을 압도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친환경 분야입니다. 애플은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고 발표했고 탄소 중립 달성 기간을 20년 앞당겼어요. 올해 10월에는 생산 과정에서 기존 제품 대비 탄소 배출량을 78%나 줄인 애플워치를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애플 본사뿐 아니라 협력업체가 배출하는 이 탄소 배출량까지 감축을 하더라고요. 삼성전자도 갤럭시 생산에 사용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애플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 공정과 친환경 등 가치 소비에 민감한 1020 세대로서는 당연히 갤럭시보다는 아이폰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익명을 요구한 브랜드 평가업체 관계자가 그래요. 삼성전자 같은 그 국내 대기업은 사회공헌 활동이나 그 친환경 정책 등을 단순히 좋은 일을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되려면 바뀌어야 한다고 하죠. 환경이나 사회공헌 부분에서 책임감 없이 임하면 젊은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화가 없다면 애플 등 해외 브랜드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좀 우리가 이거 좀 되새겨 참 참고해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그 내놓은 예상 밖의 3분기 성적표를 두고요. 증시 전문가들이 현재 엇갈린 그런 목표 주가 전망을 제시해서 눈길을 끕니다. 현재 다올투자증권에서 그 보고서에 보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서 그 레거시 업황 바닥에 대한 그 의구심으로 주가 센티먼트는 부정적이지만은 이 반도체는 그 피해 근거들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리고 선제적이고 차별적인 펀더멘털의 개선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전망을 토대로 삼성의 목표 주가를 91,000원에서 93,000원으로 높이고요. 매수 의견을 유지합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은 삼성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나온 다음 날인 지난달 12일 목표 주가를 9만원에서 91,000원으로 올린 지 한 20일 만이에요. 이 보고서의 요지는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은 경기 흐름으로 보니까 반도체 제품 출하량 증가보다는 구형 제품의 가격 하락 종료와 이 고대역폭 메모리죠. 이거 HBM하고 DDR5 등 신형 고부 가치 제품의 그 가격 상승에 따른 평균 그 판매 단가의 상승을 기대할 만하다는 거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 하이투자증권에서는 그래요. 이날 보고서에서 분기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되면은 주당 순자산가치 BPS 이거는 상승할 전망인데 주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밸류에이션 그 배수가 경기 선행 지표들의 하락에 따라서 조만간 하향될 거라고 하죠. 그 삼성의 목표 주가를 95,000원에서 77,000원으로 낮추고 매수 의견은 주셨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삼성의 주가하고 밸류에이션 그 배수와 그 밀접한 동행관계를 보여준 경기 선행 지표죠. 이 지표로 글로벌 유동성 그 증감률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경기 선행 지수를 제시하면서 조만간 하락으로 전환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올해 2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내년 중순부터는 재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업황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위험 요인은 공급 측면에서 반도체 업체들의 그 내년 2분기 감산 원복 가능성하고 수요 측면에서 6개월 이후의 업황을 미리 알려주는 경기 선행 지표들의 올해 4분기 중의 하락 전환이라고 이렇게 또 분석을 하는 겁니다. BNK에서는 이날 보고서에서 보니까 매크로의 그 환경 악화를 반영해서 내년에 영업이익 전망치를 10%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의 목표 주가를 87,000원에서 82,000원으로 내리고
매수 의견은 유지를 하네요. 고금리 그 장기화와 중동 전장에 따른 유가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가지고 뭐 스마트폰, 일반 서버, 자동차 등의 엔드 디맨드는 여전히 개선 조짐을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수요 부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감산에도 불구하고요. 이 삼성의 메모리 재고 감소 속도는 약간 더딜 전망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요. 이 밖에도 10여 곳의 증권사들이 이날 삼성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기존 목표 주가는 87,000원에서 한 95,000원 정도 매수 의견을 변동 없이 유지를 하는 거예요. 삼성은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67조 4,047억,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 12.21% 줄었고 영업이익은 2조 4,336억이죠. 77.57% 감소했어요. 전일 공시했어요. 우리 보니까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를 32.6% 웃돌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깜짝 실적을 했는데 목표 주가는 약간 좀 엇갈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높이는 데도 있고 낮추는 데도 있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다 높인다고 하면 좀 불안한 것 같아. 적당하게 또 뭔가 혼조세를 좀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높이는 데도 있고 뭐 떨어뜨리는 데도 있고 있어야지 막 그냥 뭘 다들 막 올라간다 하니까 안 오르더라고. 또 보면은 이 증권사 전망이 이거 생각만큼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더라는 거죠.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좋은 소식들도 있고 재밌는 소식들도 많은데 하나 더 할까요? 그러면은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 이것만 하나만 더 하십시다. 그러면은 일단 삼성이 이를 경기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창립 54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하네요. 이날 행사 보니까 한종희 그 대표이사 부회장하고 뭐 각 그 파트별로 이제 사업부장 등이 참여를 했어요. 한 400명 정도. 이날 그 한 부회장이 창립 기념사를 통해 가지고 뭐 기술과 품질, 고객 경험과 가치, 미래 준비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임직원 노고에 감사를 표했고 한 부회장이 또 기술과 품질은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본원적인 경쟁력이다. 그리고 시대가 변해도 기술 선도는 삼성전자 최고의 가치이며 품질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경쟁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어서요, 그 지금 같은 불안개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 쉽지만은 삼성전자에 내재된 도전과 혁신의 DNA를 발전시킬 그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죠. 먼저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는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자 주문을 합니다. 아울러서 최고의 고객 경험과 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자고 다짐을 하고요. 이어서 여러 제품을 잘 연결해 보다 큰 가치를 제공하고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 중심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 간의 경계를 넘어서 원 삼성으로 협력해야 한다. 원 삼성. 그리고 그는 지속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기존에 잘해온 사업에만 머무르지 말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사업 발굴을 적극 확대해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 시스템을 혁신해 가지고 경영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자고 하네요. 이날 보니까 이재용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이 창립 50주년이던 2019년 창립 기념식에 영상 메시지를 보낼 때를 제외하고는 창립 기념일 행사는 임직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초격차 기술은 삼성전자가 최고의 가치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